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이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죠. 안철수 의원 연결해서 최근 당 상황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시간은 짧은데 여쭤볼 게 많아서요. 곧바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던 이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위 의장이 어제 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이 새 비대위를 꾸리는데 장벽이 없어진 셈이기도 한데요. 벌써 5일에 당원 개정을 의결하고 또 8일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스케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누가 잘못이다 또는 누가 누구 편이다 저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당의 의원이라면 모두 다 마음이 같겠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은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입니다.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 거부가 된 비대위 체제를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시 비대위를 하자. 예. 이런 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그냥 정식으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정당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도박하듯이 맡겨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의원님, 그 의총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비민주적이다, 또 밀어붙인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당헌 개정에 대해서 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 아시다시피 제가 그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찬성하는 의원들 성함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의 성함들 그 내용들 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반대하는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3선이지만 여러 번 의원총회들을 하다 보면 보통 아주 소수파가만 반대를 하고 예. 대부분의 의견이 같으면 박수로 추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좀 발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투표 대부분 또 표결을. 무기명 투표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그 결과가 같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린 말씀이죠. 자, 그 이번 의총 결과가요. 윤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뜻이 반영됐다 이런 평가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대통령께서 아주 예전부터 친했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신 정도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이 그래서 더욱더 여당이 스스로의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만든 여당의 문제는 여당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최근에 당내 문제를 좀 상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연락드려서 물어보지는 않았던 이유가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 제 개인 입장으로는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익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민심에 따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 김기현 의원이 이 안 의원님을 사실상 겨냥해서 당의 리더로 나서려는 의원이 의총 결과를 뒤집는 결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누가 이 정말로 민심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걸 결과를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아마 예. 또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분출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이번 정권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 수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예. 그런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이란 단어가요. 네. 예. 사람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친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의견 가운데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들을 해나가는 법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패거리로 규정하고 거기가 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저는 그런 식의 사람들 갈라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게 권성동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를 정권 교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도권을 쥐고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직에서 물러나겠다, 후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등 공신이라고 하는 평가는 국민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 입으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항상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 이 집권 여당의 권력 공백을 메우려면 정식 선출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차기 전당대회 언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우선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예. 제대로 입법부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기국회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당내에서 수습을 그러니까 지도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일부 또 어떤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제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대표 편을 들 리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국민과 그리고 또 정부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국정 운영을 도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만에 하나 뭐 또 이번에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만약에 또 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산이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해결 방법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2월이 아니고 내년 1월에 개최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재출마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또 밝히셨더라고요. 예. 저는 그 이유는 이미 저는 당원과 그리고 또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당의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민심이 떠난 사람은 거기에서 선출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의 차기 당권 도전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당내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내는 정말 개혁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굉장히 위기감에 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 민주당 그 결과입니다. 예. 민주당의 이번에 보면은 당선된 최고위원 내지는 그 대표 전원이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민주당 지금까지 제가 봐온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58세입니다. 50대입니다. 예. 나머지는 그러면은 주로 이제 40, 50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수도권 의원으로만 민주당 지도부는 짜여져 있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이 수도권이 최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휘관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정기국회 때 아마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정정국으로 갈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아마도 엄청난 집중 공격을 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 저는 전혀 안 돼 있고 사분오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습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일방적으로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냥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큰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